자, 저도 왔어요. 자, 이게 다 들어오셨는지, 지금 커피를 타갖고 계시는지, 이게 알 수가 없네. 자, 일단 지역과 개별 분석은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재작년,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지문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한번 봐요.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주의라고 돼 있어요. 주의.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닐 건데, 자, 부동산 학자들이에요. 부동산, 우리들 말고, 부동산 학자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이 구체적인 가격이 항상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요걸 3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3단계로. 어떤 식으로 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격 수준에 일단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은 어떤 지역이든지 반드시 어떤 지역이든지 속해 있잖아요. 모든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가격 수준에 또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 지역이더라도 항상 부동산의 가격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죠. 지역의 어떤 가격 수준 안에서 부동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개별적 구체적인 가격이 이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봐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자, 첫 번째 봐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는데 주택의 가격, 주택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럼 일단 우리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고, 또 특정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지역의 가격 수준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 지역의 가격 수준 안에서 부동산은 개별적인 가격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보자고요. 자, 우리나라의 가격 수준을 만들어내는, 우리 가격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일지계, 인지계. 예.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의 국토, 인구, 소득,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수준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지역의 가격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영향을 주겠죠. 이게 지역 요인이고. 그리고 같은 지역이더라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개별 특성들, 15평이냐, 20평이냐, 남향이냐, 동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뭔가 개별화되고 구체화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3단계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걸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우리는 일지계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우리는 지금 지역과 개별 분석을 하는데 지역과 개별 분석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부동산의 가치를, 가치 또는 가격을 알기 위해서 지역과 개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주택의 구체적인 가격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항상 우리나라의 가격 수준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지역의 가격 수준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의 가격 수준, 자, 그러니까 요 단계를 밟는데, 아이고, 제가 말이 꼬이네.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첫 번째, 가치를 추계하려면 뭐부터 해줘야 되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요인을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가격 수준을 찾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일반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역을 분석해서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는 과정이 지역 분석이고, 그 다음에 개별 특성을 분석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개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걸 개별 분석이라고 해요. 이렇게 3단계로 만들어지니까 각각을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떤 실무가도
주택의 가격 또는 주택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느냐, 요걸 찾는 과정에 요걸 분석하지는 않아요. 요걸. 아니, 중개사 사장님이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까지 분석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할 때는 두 가지 분석을 주된 분석으로 써요. 그게 바로 지역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부동산을 분석하는 개별 분석, 이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꽤 내용을 돌아왔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우리 부동산의 실무가들이 하는 분석은 두 가지뿐이다, 이런 거예요. 지역을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강의 노트가 130페이지입니다. 강의 노트 130페이지 오면 항상 요 의미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지역 분석이 뭡니까?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이죠. 가치 형성 요인 일지계 중에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지역을 분석해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서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분석해요. 개별 특성을, 부동산의 개별 특성. 그리고 이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뭘 찾는다고 돼 있어요? 부동산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딱 연상이 돼야 돼요. 개별 분석은 뭔가요?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가격을 개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고요. 지역 분석은 뭔가요?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정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함정에다가 제가 두 문자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필수 두 문자. 지표 수준 개최 가격. 무조건 암기해 줘야 돼요. 지표 수준 개최 가격. 그럼 이 지표 수준이 뭡니까? 자,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해요. 그리고 지역 내의 표준적인 이용, 표준적인 사용을 찾고 그 표준적 사용 안에서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는 거야. 그래서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지표 수준. 자, 다시. 자, 지역 분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요. 무엇을 찾아냅니까? 그러면 지역의 가격 수준인데, 항상 가격이라는 건 어떤 용도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찾아내요.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지역의 표준적인 사용과 지역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자, 표준적 이용이란 건 뭐냐 그러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용, 일반적인 이용 또는 평균적인 이용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 지표, 수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개별 분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개체 가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체 가격.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분석하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분석하고,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합니다. 이게 개최 가격이에요. 개최 가격. 이게 지표 수준, 개최 가격. 뭔지 모르겠지만 지표 수준, 개최 가격.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보자고. 자, 지표 수준, 개최 가격. 요거 한번 닦아보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지역 분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항상 세 개를 떠올려 줘야 돼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분석해요. 지역의 특성,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역 분석. 자,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분석해요. 그리고 이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뭐 하려고 하니? 최유효 이용과
부동산의 개별적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구는 더럽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호랑이 마을도 있고 여기 두 마을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이게 무슨 동 이렇게 해보자고요. 무슨 동. 자,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분석을 하는 사례를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걸 하나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럼 첫 번째 봐요. 자, 지금 호랑이 마을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네, 호랑이 마을이라는 그림 좀. 호랑이 마을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호랑이 마을이라는 아파트 단지. 네. 자,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큰 대로변이 하나 있고, 이 오른쪽에 호랑이 마을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호랑이 마을 아파트 단지 이쪽에 101호 아파트가 있는데, 이 101호 아파트의 주인이 요 공인중개사인 김 사장님을 딱 찾아가서 뭘 의뢰합니까? 그러면 김 사장, 이 101호 아파트를 좀 팔아주소라고 말해요. 그럼 지금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어떤 서비스를 의뢰했어요? 가치 추계가 아니죠. 팔아주세요 했으니까 그렇죠. 중개 서비스를 의뢰했단 말이에요. 중개사 사장님한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01호 주인이 중개 서비스, 중개만 의뢰하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물어봅니까? 김 사장님한테. 그나저나 김 사장, 내 아파트 101호에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이게 실무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물론 101호의 주인은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겠죠. 얼마까지 팔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묻겠죠. 아무튼 김 사장님이 뭔가 가치를 판단해서 주인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가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자, 이제 이게 바로 가치 추계 활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객이 가치가 얼마인지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 앞으로 대상 부동산이라는 말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대상. 그러면 대상이라고 뭔가 시험 지문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대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자는 목적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상 물건 또는 대상 부동산, 줄여서 대상이 몇 호예요? 101호가 가치 추계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시점이라는 게 또 반드시 나와요. 정말 시험에 안 나올 데 없는 문구예요.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101호의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데 101호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될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변해요. 부동산의 가치는.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이게 1월 1일자 가치인지 1월 1일자 가치인지 6월 1일자 가치인지 10월 1일자의 가치인지에 따라서 10월 1일자인지에 따라서 가치가 항상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추계하는 우리가 활동에서는 반드시 지금 내가 산정하고 있는 가치가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 가치인지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 가치인지를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기준 시점이라 그래요.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은 가치 추계를 몇 월 며칠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을 밝힌 거예요. 기준이 되는 시점. 자, 기준이 되는 시점을 오늘자로 해보자. 오늘자. 그러니까 오늘자의 101호 물건의 가치 또는 101호라는 대상의 오늘자 가치. 이걸 찾아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분석을 두 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뭘 분석한다고 되어 있고 지역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 그러면 지역 분석은 첫 번째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지역 요인.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야,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한다는 건데 정확히 이 지역이 뭐냐 이런 말이야. 지역이. 그러면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즉 여기가 무슨 동인데 무슨 동인데 우리가 지역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자, 동 앞에 있는 구 여기로 치면 뭐 여기 서대문구 또 더 나가서는 서울시 더 나가서는 수도권. 자, 실무적으로 지역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이 무슨 동 또는 구 전체 또는 서울시 전체, 수도권 전체 이런 지역을 떠올리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개발에서는 개발이 주는 영향이 광범위하죠. 동 전체 영향을 주는 개발일 수도 있고 서대문구 구 수준 전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서울시 전체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개발이.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지역을 분석할 때는 구를 분석할 수도 있고 서울시 전체를 분석할 수도 있고 수도권 전체를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발이 아니라 뭘 목적으로 지금 가치를 뭘 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가치 추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가치 추계. 그러면 가치 추계를 목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은 서울시도 아니고 서대문구도 아니고 무슨 동도 아니에요. 대단히 소규모의 지역이에요. 이 소규모의 지역이니까 요 호랑이 마을이라는 요 아파트 단지 있죠? 요 아파트 단지 정도를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 지역을 분석한다 그러면 마치 개발을 떠올려서 개발이라는 게 영향이 크니까 서울시 전체 지역 또는 서대문구라는 구 단위의 지역 이런 걸 자꾸 분석하려고 하는데 항상 가치 추계에서는 소규모의 지역을 분석해요. 이 지역에 호랑이 마을. 왜 호랑이 마을 아파트 단지를 분석합니까? 101호가 호랑이 마을에 속해 있으니까 호랑이 마을 아파트 단지를 분석해야죠.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뭘 찾아내요? 지표 수준이니까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내는 거죠. 표준적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 그럼 표준적인 이용이란 게 뭡니까? 그러면 이 표준적 이용이란 건 이 호랑이 마을 아파트 단지의 평균적인 이용이에요. 뭐예요? 아파트 단지니까 아파트겠죠. 벌써 끝났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표준적인 이용이란 말을 잘 안 들어본 거예요. 왜? 아니, 아파트 단지를 분석하면 아파트가 뭐 표준적인 이용이겠죠. 그러니까 말하면 입 아픈 내용이라고.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거의 안 쓴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아파트고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역 분석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가격 수준을 어떻게 찾냐? 자, 이 호랑이 마을 아파트 단지는 101호만 있는 게 아니죠. 아파트 단지니까. 최근에 201호도 있고 301호도 이렇게 있는데 얘들가 요 101호랑 유사한 물건이에요. 얘들이 최근에 얼마에 팔렸습니까? 1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요 101호 평형대의 가격 수준 얼마예요? 이 지역에 1억 원 정도 되겠군요. 요게 지역 분석이에요. 뭔가 지역 분석이란 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 찾아내요. 아파트구나. 아파트. 그리고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이 얼마가 됩니까? 101호랑 유사한 물건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확인해요. 다 1억 원 정도에 거래됐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101호, 이 지역에서는 요 평형대 물건이 1억 정도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군요. 이게 지역 분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개별 분석을 들어갑니다. 지역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개별 분석을 들어가야죠. 자, 개별 분석은 개별 부동산을 분석하는 건데 이 개별 부동산을 분석한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중개사 사장님인 김 사장님이요. 뭔가 같이 추계도 중개를 의뢰하게 되면 반드시 어딜 방문해요. 그렇죠. 개별 부동산을 방문을 하죠. 방문해요. 그래서 뭘 확인해요? 물건을 확인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개별 분석이라 하는 거예요. 즉
중개사 사장님이 주말에 방문을 합니다. 집주인이 있을 때. 그리고 요 부동산의 내부를 들어가서 쭉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이런 걸 우리는 중개에서 물건의 확인이라고 하고, 그죠? 감정평가에서는 개별 분석이라고 해요. 이 개별 분석은, 자, 내부를 들어가서 보이는 것들이 다 분석이에요. 자, 딱 들어갔더니, 아이고, 여기는 현관이, 다른 아파트보다 크네, 넓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네. 그리고 창문을 봤더니, 전망이 안 가려져 있네. 그리고, 옆에 봤더니, 저기 욕실이랑 주방이 수선이 되어 있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개별 분석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뭘 찾아낸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가격을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201호와 301호, 201호와 301호가 1억 원 정도로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가격 수준이 1억 원인 건 알겠어요. 근데 가격 수준이 1억 원이라고 해서 이 101호가 1억 원에 거래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1억보다 또 가치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의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려면 요 개별적인 부동산의 개별 특성을 분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그럼 봐요. 이 지금 호랑이 아파트가 한 10년 정도 경과한 아파트예요. 자, 그래서 201호와 301호는 1억에 거래됐는데 안에 욕실과 주방이 수선이 안 돼 있는 애들인데, 그렇죠. 101호는 욕실과 주방이 깔끔하게 수선이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김 사장님이, 중개사 사장님이 이거 얼마나 들여서 고쳤어 했더니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대. 그러면 김 사장님은 지역의 가격 수준은 1억인데 이 부동산은 깔끔하게 수선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1억 3천 정도로 가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개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거창하지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개별 분석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가 마음에 걸립니까? 그럼 이런 거 있어요. 저기 두 문자가 지표 수중 개체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내고, 개체 가격이니까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가격을 찾아냅니다. 이건데, 이 최유효 이용이란 게 뭐냐 이런 거야. 최유효 이용 이런 것들만 주의해 주면 돼. 시험에는 안 물어봐요.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거냐, 요 김 사장님을 딱 가정을 해봐요. 김 사장님. 자, 김 사장님은요 호랑이 마을이라는 아파트 단지를 딱 분석했더니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단지예요. 10년이. 그러면 이 김 사장님은 머릿속에 어떤 걸 담고 있냐, 10년이 넘은 이런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이용해야만 가장 좋은, 가장 효율적인 이용인지 그런 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최유효 이용이에요. 즉, 김 사장님은 10년이 경과한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써야만 가장 유효하게 쓰는 것이냐 보면, 최소한 욕실과 주방 정도는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 게 최유효 이용이라고 생각해요. 김 사장님은.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최유효 이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이 김 사장님은 1억 3천이라고 했냐, 10년이 경과하는 아파트 단지는 최소한 욕실과 주방은 깔끔하게 수선이나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수선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수선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얘보다는 여기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과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가치로 수선에 드는 비용인 3천만 원을 추가한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구체적 가격이고. 자, 요게 지역과 개별 분석의 어떤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은 항상 지표 수준. 자,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인 사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지표 수준. 그 다음에 자,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표준적인 사용, 그 다음에 지역의 가격 수준이죠. 지역의 표준적인 사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자,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 뭘 분석하고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개별 구체적 가격을 판정합니다. 줄이면 개최가격, 개최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분석의 목적이 뭡니까? 최유효 이용과 대상의 구체적 개별적 가격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포인트가 자, 우리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의의하고 목적이 시험에 겁나게 잘 나오고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가운데 봤더니 지역이라고 돼 있죠. 대상 지역. 인근 지역이냐, 유사 지역이냐, 동일 수급권이냐.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정의예요. 그러면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제 이걸 해보자고요. 자, 지역 분석은 기본적으로 지역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지역. 근데 이 지역이라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에요. 그럼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 뭐냐? 그러면 보시자고. 지금 호랑이 마을 아파트 단지에 101호 아파트가 이게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대상. 그리고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몇 월 며칠을 기준 시점으로 가치를 판단하니 물어봤더니 야 오늘자로 좀 해줘. 여기 오늘자의 가치를 추계하는 거야. 그러면 지역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지역을 분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101호가 속해 있는 요 호랑이 마을 아파트 단지 요 지역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인근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근 지역. 그러니까 이 인근이라는 건 대상 물건의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말로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이 대상 인근에 있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을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대상이 속해 있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봤더니 인근 지역은요 대상이 속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분석할 때요 인근 지역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 지역 분석의 목적은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는 거잖아요. 지역의 가격 수준. 그런데 지역의 가격 수준이란 건 최근에 101호랑 유사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찾는 건데 세상에 호랑이 마을에 최근 101호랑 비슷한 평형대가 하나도 거래된 적이 없어. 희한하게. 그러면 이 인근 지역이라는 호랑이 마을에서 가격 수준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요 도로 반대편에요. 요 도로를 끼고 요 도로 반대편에 비슷한 시기에 지은 아파트 단지가 하나 더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여기 비슷하니까 호랑이 마을이야. 호랑이 마을. 이 호랑이 마을에서는 뭔가 최근에 거래된 게 없는데 호랭이 마을에서는 최근에 비슷한 평형대인 301호와 401호가 1억 원씩에 이렇게 거래됐단 말이에요. 1억 원씩에.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쓰고 있는 이 1억 원은 누구의 가격 수준입니까? 그러면 호랭이 마을의 가격 수준이라고. 호랭이 마을의 가격 수준. 그런데 이 호랭이 마을의 가격 수준을 호랑이 마을의 가격 수준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어요. 비슷할 거라고? 그렇잖아요. 자, 이제 정리해요. 항상 지역을 분석할 때는 대상이 속해 있는 대상 인근 지역을 가장 먼저 분석하는 거야. 왜? 대상이 속해 있으니까. 근데 이 인근 지역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인근 지역에서 거래된 게 없어서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도로를 끼고 바로 옆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지어진 다른 마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요 마을의 가격 수준을 호랑이 마을의 가격 수준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호랭이 마을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유사 지역이라고 부른다 이래봐. 유사 지역. 이 유사 지역이라는 건 뭡니까? 대상과
유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사 지역의 정의를 먼저 보면 좀 지저분해도 봐요. 유사 지역이란 대상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상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인데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자, 인근 지역은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대상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인근 지역은 항상 대상이 속한 지역으로서 요걸 1차적으로 먼저 분석을 하고 대상을 속한 인근 지역에서 뭔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대상과 유사한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요 인근 지역인 호랑이 마을이랑 비슷한 지역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지하철로 열정거장 위치에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여우마을이에요. 여우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근 지역이랑 유사한 지역은 꽤 많아요. 그런데 요 101호의 가치를 추계할 때 이 김 사장님은요, 도로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요 호랭이 마을은 분석을 하지만 요 여우 마을까지는 분석을 안 해요. 왜 분석을 안 할까요? 지금 지하철 열 정거장이니까 요 인근 지역과 요 호랭이 마을은 같은 동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쟤는 지하철역으로 10거장이라 가 있으니까 얘는 최소한 같은 시장 내에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지역은 많지만 항상 유사한 지역 중에 어떤 유사 지역을 분석하냐 그러면 요 대상이 속한 인근 지역과 동일한 시장을 형성한다는 그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일 수급권이에요. 동일 수급권. 그럼 정리해요. 자, 여기는 지금 세 가지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은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뭐냐? 항상 대상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을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호랑이 마을이에요. 근데 이 인근 지역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인근 지역과 유사한 다른 지역을 분석하는 건데 이 유사 지역은 항상 모든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이랑 어떤 관계에 있는 동일 시장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 시장 안에 있는 유사 지역. 이 동일 시장을 우리 부동산 학자들이 더럽게 어렵게 동일 수급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일 수급권. 자,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보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자, 인근 지역이란 대상이 속한 지역이고요.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요게 정의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에 유사 지역은 대상이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자, 그런데 이 유사 지역은 모두가 다 분석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어디? 그렇죠. 동일 시장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동일 시장이란 걸 어렵게 수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말. 자, 그럼 봐요. 여기를 보면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 줄로 되어 있는데 대상 부동산과 일단 가로를 묶어요.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주는 이렇게 가로를 빼면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시장이라고 해볼게요. 시장. 우리가 신발 시장. 자, 신발 시장에 가보면 대부분 비슷한 신발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신발 시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럼 비슷한 신발이 모여 있는 장소. 이게 신발 시장이에요. 자, 자동차 시장은요. 비슷한 자동차들이
모여있는 장소. 이게 자동차 시장이에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요? 비슷한 부동산들이 모여있는 장소. 이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합니다. 대체 관계. 대체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럼 뭐 하다는 뜻이에요?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자,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이걸 해석하면 결국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하니까 서로 대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유사한 다른 부동산이 모여있는 장소. 이게 바로 동일 수급권 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인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 지금 문구들이 시험에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뭘 하려고 지금 평가론을 왔습니까? 그러면 요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가격 공시제도 좀 보려고 왔어요. 오늘 가격 공시제도 하이라이트야. 이제 10분 쉬어서는 뭐 할 것이냐? 가격 공시제도 할 거예요. 가격 공시제도. 가격 공시제도는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맞춰져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10분 쉬었다가는 공시제도로 가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